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3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5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자,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뿐만 아니라 또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5개이지만 이 오행이라고 하는 5개의 목화토금수를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각각 또 둘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양목과 음목, 화도 양화 음화, 토는 양토 음토, 금은 양금 음금, 수도 이렇게 임수, 개수로서 양수와 음수로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이렇게 되는데,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라고 하죠. 물.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음수라고 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은 양수인 인수처럼 크고 넓고 깊은 그런 물이 아니라 작고 아담하다 그럴까요? 작고 얕으면서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을 음수라고 해서 이걸 개수라고 하고요. 비유를 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루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바다와 같은 거기 때문에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와 같은 것이 바로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것이 비와 이슬이 얼게 되면 서리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우박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눈이 당연히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라든가 가을에는 서리가 될 것이고요. 가을이 깊어서 겨울로 가게 되면 이슬은 다시 서리로 바뀔 것이고, 이 서리가 겨울에 내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바뀌게 되죠. 이건 모두 개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운무도 해당이 돼요. 원래 구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토를 갖다가 구름으로 보는데, 옅은 하얀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안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개수는 운무라든가 이런 안개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은 아니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 날이 좀 서늘해졌을 때 강가 저기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강가에 안개 같은 게 많이 끼죠. 가을 같은 때. 그게 바로 다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임수 큰 바다는 바다 자체가 안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증발을 하죠. 증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찬 기운에 이제 냉각이 되면서 안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비유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큰 강호수와 같은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라드가 이슬과 같기 때문에 개수는 왕해도 뭐예요? 충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 같은 경우에는 요동을 치죠.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치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쓰나미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뚝이 터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강둑이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수가 왕했을 때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접시물이라든가 작은 양동이에 있는 물이 아무리 지가 왕에서 쏟아진다 하더라도 걸레 가지고 몇 번 닦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강둑이 터지게 되면 걸레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요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을, 무기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않는다. 근데 이거 100%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무기토를 대체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개수도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데, 신월 같은데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개수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무토 기토를 취용하게 되면 오히려 개수가 탁해지게 됩니다. 임수의 특징이 얘를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청징함이 개수의 특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의 맑고 깨끗한 것이 탁수가 되거나 이렇게 매몰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는 무조건 무토를 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이건 제가 뭐랬죠?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지만 임수가 약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럴 때 진술축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사오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묘월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이때는 임수가 약한 그런 상황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경신금이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를 취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월 같은 경우 임수가 태어났을 때, 이건 지질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합니다.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면서, 이걸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예. 이 인월 같은 경우는 임수가 약하고 식신인 목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경금을 취용해서 일간인 임수를 생조해주고, 또 인성인 금을 가지고 목을 절제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인월의 임수가 경금을 쓴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금이 이렇게 많아지다 이렇게 되면은 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 또 무신님이 충이 되니까 안 되게끔 무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인월에 임수가 약하지만은 자수 두 개를 보고 경금이 또 임수를 이렇게 생조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임수 자체가 원래는 약했던 사주가 임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데, 인월의 임수는 이렇게 무토를 쓸 때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먼저 치용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임수의 특징을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취용하지만 임수가 약했을 때는 무토를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술축미월, 사오월 내지는 임묘월에는 기본적으로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취용하지 않지만, 타간지로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또 무토를 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오늘 같은 경우가 또 해당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원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4월은 이제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여름이면서도 4, 5, 미가 여름이니까 4, 5, 미월이 여름이 되니까 4월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 되죠. 초여름. 그래서 입하가 되면서부터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초하,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마를 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열자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열자라고 생각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건식 사우나라든가, 아니면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면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우면서도 건조하죠. 뭐가 생각날까요? 물이 생각날 겁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이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어서 있게 되면 아무 뜨거운 사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동물, 식물도 살 수가 있죠. 그 라스베거스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가 원래는 거기가 사막이었는데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막에다가 이제 하나의 도시를 건립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간에 뜨거운, 네, 뜨겁고 건조한데 물이 없으면 합격이 돼요. 사주가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사후미열이 뜨거울 때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 자체가, 사주 자체가 기본은 갖춘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는 어떤 일간들은, 사주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줘야 된다. 일간이 임수 개수라 하더라도 별도의 수는 더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수이니까 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일간이 수인 것하고 사주 여건이 수가 더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고요. 매우 조열하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라고 말씀드렸고,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4월은 화왕절이 됩니다. 화왕절.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마찬가지로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관지가 되기 때문에 화는 무지무지하게 왕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하면 수는 바로 4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지는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죠. 선생님, 절지가 약합니까? 아니면 사지가 약합니까? 라고 보면은 뭐 사지는 묘지니까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지가 약하다라고 저는 더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절지가 되기 때문에 뭐냐면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물 조금 끼얹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4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줘야 되냐면 같은 비겁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비겁. 이렇게 비겁이라고 하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 내지는 겁재를 뜻하는 것인데, 4월의 임수는 뭐 겁재든 비견이든 일단 물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4월이라고 하는 것,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재성이 왕해가지고 금방 뭐라 그럴까요? 물이 끓어서 넘쳐서 없어져서 증발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물이 있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일 때 500ml의 물을 부어야 되는데 500cc 정도 물을 부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물을 붓고 나서 물이 팔팔 끓는 거 모르고 시간을 보내면 500cc가 쫄아서 300cc, 200cc로 줄어들죠. 그러면 계속 놔두게 되면 쫄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 물을 보충해 주게 되면 물의 온도도 내려가면서 아직은 물이 막 끓어서 넘치고 하는 것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4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임수 자체가 4월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의 양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이 임수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임수도 있어도 되고요, 개수도 이렇게 있어주면 더욱 좋겠죠. 뭐 개수가 있든 임수가 있든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임수가 있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만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4월에 일간의 임수가 됐던, 아니면 연지에 있는 임수가 됐던, 시지에 있는 임수가 됐던, 원래 월간에는 임수가 올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저도 대답하기 난감하죠. 사 위에는 임수가 오지 않고 여기는 올라면 개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천간에 임수가 있을 때는 연간에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시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이렇게 4월에 임수가 수가 있어서, 임수든 개수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수도 일간 수도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이 있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술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지 않으니까 무토를 치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 있어서 무토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임수가 이런 비경급제 없이 무토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4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한 것이죠. 이건 제살 태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칫 단명할 수도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4월에는 수가 비경급제인 수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수를 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성도 같이 있어 주게 되면 사주의 배합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어떤 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경겁제로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약한 수를 인성으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틀은 이렇게 짜여지는 것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배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월지 사화는 이건 양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 그 다음에 사화는 양에 해당되는 화죠. 양대 양이면서 수의 입장에서 화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재성이 되는데 양대 양으로 만났으니까 이거는 받다 편제를 붙여서 편제가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된다? 편제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편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월은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그래서 신약 제왕 내지는 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다.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 신약제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은 똑같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제왕하다. 공통된 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왕한 재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과 원령과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4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먼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는 비견겁제인 임수 내지는 개수로서 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4월의 수는 일간도 그렇고 비견겁제도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경금신금으로서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진이 임신일주가 되죠. 임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원령이 사라고 해서 편제가 왕하는데 임신 일지 이렇게 신금을 보게 되면 지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신합수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일간이 원래 약해야 되는데 사화가 신금을 봄으로 인해서 수로 화하기 때문에 100% 사화라고 하는 것이 화의 기운이 없어지고 무조건 다 물이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원령 자체가 왕했던 기운이 수로서 이렇게 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한 신약한 사주에서 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4월의 임수는 무토 쓰는 것을 무토를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쓰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신 합수가 되면 이거는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 신축년이 되게 됩니다. 사축 해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사유축 에서 이거는 사회적 금국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유자가 빠져서 이거는 사축이 또 붙어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축 회금으로도 보게 되는데 볼 수도 있는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이건 합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더하여 여기 월간에 개수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딱 생각해 보면은 원래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너무 왕해서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기후가 되는데, 사진합수가 되고 축토 신의 사에 뿌리를 든 경금, 이 신금이죠. 신금은 여기에 있는
일지신금, 사중경금, 축중신금에 다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신금 굉장히 왕한 신금이고요. 그리고 이 왕한 축신금에 이렇게 생주를 받는 개수 또한 왕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4월에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마치 삼복생한이 되는 사주 곡세가 되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 또 오히려 여름이지만 가끔가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한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할 수도 있는 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예외적인 거죠. 원래 임수 자체로만 봤을 때 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혼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충묘는 토왕절이고요. 사후월은 화왕절이면서 수는 약한 때가 되는 거고, 임유월은 수는 약하면서 식상이 왕한 때이기 때문에 무토를 쓰는 것을 꺼려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면서 금수가 왕량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있는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 이렇게 보게 되죠. 경자시가 되면 사신합도 되지만 이렇게 또 신자 반합도 이루어지려고 하죠. 이거는 월지 하나 빼게, 요거 하나만 딱 빼게 되면은 사주 국세가 뭐예요? 다 이 축토도 토이지만 습토죠. 습토, 개수, 신금이 여기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주 전체가 음습한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무토가 투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는 없지만, 아무리 사신 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중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중 평화로서 이거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원령이라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토 병화가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울로에서라도 화토운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금수운을 만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그런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원래 4월에 임수가 약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간이 오히려 더 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신축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축토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신금 하나의 위력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이 신금이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사신합 수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주국세가 임수가 왕해진데, 만약 이것이 신금이 아니었고 술토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것이기 때문에 금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글자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사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일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사중무토를 쓸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죠. 사신합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인신상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 깨져버리고 인목도 같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시 화가 왕한 그런 사주로 바뀌게 되죠. 단 축의 뿌리를 든 신금과 개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수 자체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금을 용신을 써서 금수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갖다 수가 왕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간으로 수가 3개에다가 그다음에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냐면 생시를 잡을 때 이렇게 일지하고 시지하고 충을 되게 잡는 것은 사주 자체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좀 잡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갑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신합수 신진 이렇게 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진중부터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는 없고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목생화해서 화의 기운을 북돋아서, 이런 경우에는 식신생제의 국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겠죠. 임수 개수가 있고 임수 자체도 뿌리가 약하지 않죠. 임수 자체 굉장히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화가 세력이 없느냐? 병화도 아무리 사진 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월령에서 투출된 병화가 우화까지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것도 이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죠. 이건 군비쟁제가 되죠. 군비쟁제. 군비쟁제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일간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재다신약인데 이거는 군비쟁제로서 재성을 놓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집안의 어떤 재력으로 인한 어떤 분란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원래 4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신합수에 신금 있죠. 계수, 신금, 축토 다 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보다는 수가 더 왕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토운으로 가서 화토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그죠? 원래 4월에 임수는 약하지만은 임신일주에 이렇게 신금축토까지 보게 되면 아무리 4월에 무토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수가 매우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